해보자. 뭐냐면, 자, 일단 대손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근데 너무 중요한 동네. 이론 잘 나오고, 계산 문제 잘 나오고, 실기도 잘 나오고,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자고로, 근데 요거 잘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셈을 7까지 거저 먹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해보죠. 뭐냐면, 일단, 대손이 뭐냐라고 하면, 대자가요, 우리가 빌려줄 대자 씁니다. 빌려줬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손자는 뭐냐면, 우리가 손실, 손해 할 때 손자를 써요. 그럼 해석하면, 내가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못 받은 겁니다. 채권을 못 받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떼어 먹혔으면 그 받을 거 그걸 회계에서는 대손이다라고 해요. 아셨죠? 일단 그래서 여기 대손이라는 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떼인 채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떼어 먹히면 비용 처리해야지. 비용 처리 손실이니까. 그렇죠? 그게 떼어 먹혔을 때 비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왜 여기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하는 거잖아. 투자자한테. 맞죠?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하는 거니까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줘요? 저희가요,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었는데 파산이 났어요.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주주들이 원치 않아 갑자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여러분들 어디냐? 쪼기 혹시 자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자이? 네, 아파트. 자이 없죠. 다행이다. 자이 아파트 하면 뭐 생각나요? 몇 년 전에. 순살이라고 많이 좀, 순살. 철근 누락해 가지고 뼈가 없어서 순살자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걸 왜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예전에 이거 하다가 막 설명을 재밌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사시나요? 물론 저한테 수업 많이 들으신 분이어가지고 트러블은 없었는데 뒤에 표정이 진짜 안 좋으셔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제 회사는 GS건설은 자고로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니까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사비를 지출했을 때, 왜냐면 이제 공사비를 지출할 일만 남았잖아요. 누락해서 걸렸으니까. 그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회사가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우리 회사의 책임이 막중해요. 막중하고 뭔가가 지출이 확실할 거, 미래의 손실이 분명히 확실해. 예상돼. 누가 봐도 그럼 미리 비용 다 떨어서 그래서 그때 적자 봤습니다. 예외적으로 GS건설이 적자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미리 비용 처리했어요. 미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 지읒됐기 때문에 지읒될 예정이에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미리미리 비용 처리해요. 그렇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아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거 생각하시면 가장 좋냐면 이게 그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나중에 아파트라든지 설비들 있죠. 설비들 있으면 노후화되잖아요. 노후화되면 나중에 어떨 일, 수리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수리했을 때 급하게 걷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아파트 사시게 되면 그 수리비를 매월 지출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지금 미리 지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급격한 지출이 발생하면 당황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분명히 저기 이제 일본 여행 갈 세액을 다 세워놨다? 돈을 모으고 있었어.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보험료 나가게 생겼어. 맞죠? 그러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회계는 투자자한테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비용하지 않아요. 손실이 예상되면은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 회사가 미래에 지읒될 거, 뭔지 아시죠? 지읒될 거? 정말 큰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지읒. 정말 큰일. 미래에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주주들한테
우리가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안 좋은 거냐? 우리가 실제로 주가에는 상승으로 가요. 불확실성을 제거한 거니까. 불확실성을. 그래서 항상 위험이 발생할 것 같으면 투자자들한테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가 비용 처리해요. 아셨죠? 그래야 위험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위험을 조기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죠? 그거를 잡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아파트 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걷어놨다가 아파트 수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건. 맞죠? 그럼 미리미리 비용으로 걷어놨다가 나중에 실제 수리할 게 발생하면 이미 쌓여져, 적립되어 있는 수리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당하면 되는 거지. 맞죠? 이해되신 그런 논리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승질 나겠지만 회계 입장을 받아들이셔야 돼. 실제 그래요. 자, 보죠. 그래서 최근 그 2차 전지,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2차 전지 기업이 있어요. 배터리 같은 거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노르웨이의 어떤 회사,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웨덴이구나. 스웨덴의 한 회사가 파산해버렸어요. 파산. 그렇죠. 파산이 또 이런 법적 절차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파산될 게 확실할 것 같아. 그래서 전부 다 그거를 손실로 미리 잡아놨어요. 상장회사가 다. 이제 그 회사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을. 왜? 실제로 그 회사가 파산이 났어요. 자, 보여드릴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주주들이 열받죠, 진짜로. 그래서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가요, 이 회사, 거래하던 회사가 이제 파산 신청이 들어갔고요. 파산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100%다 비용 떨어버렸어요. 거래 금액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찌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거를 설명 안 하면 여러분 이 개념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자. 자, 사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1일 날, 자,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럼 여기에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이 100만 원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수익이죠.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회계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된 연도에 같이 기록이 돼야 돼요. 뭐냐? 우리가 채권이 있다라는 건 항상 어떤 가능성이 존재해요?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맞죠? 그러면 주주들한테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전체 금액 중에 이 정도는 추정해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표시를 해야지 그냥 아직 못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채권 얼마 이렇게만 보여주면은 우리가 위험성을 경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사례 2. 자,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요 대손 쪽은 언제 뭘 하는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 날 주주한테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그쵸?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날인데 보니까 죽여버릴게요. 여기 뭐냐면 대표자가 사망했대. 그쵸? 사망했대. 사망했다고 해서 못 받은 건 아니죠. 근데 누가 봐도 좀 불안해. 맞죠? 그래서 추정을 해봤대요. 요 1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보니까 요 외상 매출금이 12월 1일 날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인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됐답니다. 회수를 못한 거예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2월 31일 날은 대손을 항상 예상을 해요. 추정을 합니다. 추정. 예상. 회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여기 잘 못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보여줘요, 화면. 이미 아까 어디 갔냐. 하는 거 보여드릴게. 이렇게 보여줘. 어디 갔냐면, 모든 회사가요. 요렇게 보여줍니다. 요렇게. 아이고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네모박스 세 개 친 거? 네,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올해 연도 말에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올해 연도 말에 총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합친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이 47억이 있어요. 총 있는데 대손 충당금. 자고로 우리가 충당금은 적립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 내 대비하기, 실제로 떼어 먹힐 걸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뒀다라는 뜻이 충당금이라는 게 쌓아뒀다? 적립. 마치 우리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미래에 수리할 거잖아요. 수리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계속 적립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매출 채권 47억 중에서 대략 한 10억 정도 되죠? 10억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알려줘야 주주들이 이 정도는 좀 못 받을 것 같은 거구나. 위험을 대비하자. 맞죠? 요렇게. 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우리가 이제 11억이잖아요. 단기 대여금이 이게 특히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돈을 빌려주면 거의 떼어먹힐 거 높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회사가 단기 대여금이 올해 연도 말에 11억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네. 10억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실제로 이건 못 받을 것 같아요지 못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못 받지 않았으니까 안 알려줘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를 꼭 날려줘야 돼. 누가 봐도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 되는데 아니야. 못 받았을 때 알려줄게요. 그렇죠. 너희들 서프라이즈 하는 거 놀래요 주주들. 그러니까 미리 위험을 해가지고 너희들 우리 회사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조기의 경고. 마찬가지로 미수금도 3억 5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보시면 이게 채권들이잖아요. 채권들. 그래서 채권들은 12월 31일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반드시 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왜 갑자기 지금 하냐? 감가상각 누계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우리 어저께 했던 아무튼 어저께 정도 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해당 채권이래. 감가상각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죠? 대손충당금이래요. 대손충당금도 요 해당 채권들 있죠?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불러요. 해당 채권이 대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모든 채권은 대손 충당금을 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자, 히터를 끄고 여기는 그죠? 대손 충당금은 많이 힘든데 히터까지 하면 환장해 짝꿍. 그렇죠? 환상이 아니라 환장.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제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긴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바꿀 순 없잖아. 태국 가서. 오빠 그럴 순 없잖아. 태국 가서. 그렇죠. 그렇지. 아니, 달라지진 않잖아요. 오빠,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죠? 됐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좀만 참아봐.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 여기 할 때. 그렇죠? 뭘 설명하기 전에 밑밥 엄청나게 깔아놨잖아요. 설명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든 사례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2025년 12월 31일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저희 회사가요. 외상 매출금이 다 해서 총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이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요렇게 표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례로 따지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미리 잡아놔요. 맞죠? 이게 첫째 날이라 하죠? 첫 해연도? 첫 해연도 요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직접 삼각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삼각법은 듣고 버리세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직접 삼각법은 뭐냐면, 실제로 떼어 먹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이죠. 맞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원치 않아요. 손실 발생했을 때 한 방에 보여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미래에 예상 발생할 손실이란 미리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죠? 분명히 명확한데 그게. 네. 이렇게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채권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객처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에는 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계는 음수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 본래 위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차변, 자산이니까 차변, 채권은 그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손충당금은 대변 위치다라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실제로 떼어 먹히진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땡겨서 비용하는 거예요. 맞죠? 미리 비용. 왜? 우리 회계에서 비용은 언제 잡혀요?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잡히잖아요. 즉, 내가 채권을 잡는다라는 건 상대방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수익. 그럼 수익은 2025년도에 발생했어. 근데 채권이라는 게 항상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된 수익이 장부에 2025년도에 기록됐으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이 있었을 때 수익 인식되는 거니까 그럼 채권과 관련된 비용도 2025년도에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계정과목 외우지 마시고 그냥 비용,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땡겨서 비용하는 거예요. 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떼어 먹혔을 때 그때 비용 처리하면 투자자들 놀랍니다. 그죠? 조기의 경고,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사례 3 요거하고 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2026년 1월 13일 날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13만 원을 못 받았대. 그러면 사례 3번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못 받았다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대손의 확정 또는 대손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예상이 아니라 발생 또는 확정.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이제 아파트 수리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수리비 다 비용이에요? 또 내? 아니지. 미리 적립된 금액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미리 적립된 금액이 대손 충당금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은 여태까지는 회수하면 감수해서 회수. 근데 채권은 언제도 감수할까요? 못 받아도. 못 받으면 채권 감수하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삼각법은 못 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날리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 이렇게 채권은 둘 다 날려요. 그렇죠? 13만 원 날립니다. 자, 근데 요 직접삼각법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그때 비용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 그냥 계정과고 요즘 비용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인정하잖아. 회계 측면에 일상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은 회계에서는 미래 2025년 12월 31일 날 주주한테 보고해야 되는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잖아. 이날만. 우리는 비상장기업 배우니까. 맞죠? 그러면 사망해가지고 못 받을 것 같다면 조기에 미리 비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못 받을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니까 안정성 재무적인 관점에서 되게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0만 원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상한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된 해당 연도에 비용도 같이 인식된다는 논리에 부합하고
자, 근데 이제 충당금 설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럴 줄 알고 우리가 10만 원은 미리 비용했잖아요. 그리고 10만 원만큼 쌓아뒀지. 예, 쌓아뒀는데 이제 적립된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있던 10만 원에서 일단 적립된 금액에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얼마를 더 띄었어? 3만 원 더 띄었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손실 본 건 미리 비용한 적이 없죠. 없으니까 추가로 비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비용. 근데 잘 보세요. 둘 다 비용은 총 얼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기 보세요. 왼쪽 보시면 그냥 비용 계정과 신경 쓰지 마시고 13만 원. 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2025년도에 10만 원, 2026년도에 3만 원. 둘 다 합치면 비용은 못 받은 것만큼 돼요. 13만 원만큼. 다만 회계 입장에서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하는 목적에서 훨씬 중요하다,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도 못 받을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거고, 그렇죠.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이 될 때 우리가 채권이 발생했으면 비용이 손실이 예상되면 미리 비용해야지 못 받을 것 같으면 되세요 이렇게 좀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